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만물이 화생하는 데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 화생이라 하는 것은 어떤 단계에 속하는가 하면, 만물 화생과 우주 생성론을 이해하려면 북송 당시 성리학의 개조였던 주렴계의 태극도서를 잠시 생각해 보면 이 구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태극도설은 3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첫 단락이 우주 생성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우주가 생성되고 나면 바로 그 다음에는 그 우주 속에 만물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물 속에서도 최기최령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극도설에서 말하는 3단계의 논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우주 생성론과 만물 화생론과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주 생성에 있어서는 몇 가지로 구분되는가 하면 여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우주가 생성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우주가 생성되는 그 요소에 의하여 운행체계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주가 생성될 수 있었던 물질적 요소와 그 물질적 요소들이 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유행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생성하고 있는 물질의 요소들이 유행하면 거기에 의하여 만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셨던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부분들은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이 우주의 생성을 가지고 있는 그 요소를 몇 가지로 구분했느냐, 그것이 8궤를 상징해서 건곤을 위시하여 나머지 6궤를 대두시킨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6궤가 운행을 하면서 이제는 뭐에 이르렀느냐, 바로 만물 화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만물이 화생하려면 만물 화생의 근원이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에 부분까지는 우주의 요소들에 의하여 주역으로 말하면 8개의 유행 체계에 의하여 이제는 만물의 시조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시조는 바로 남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말을 달리 말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남녀는 종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의 기원이 남녀로부터 시작하고 동물이며 식물이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남녀의 암컷과 수컷의 개념을 가지고 종의 기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강의하게 될 그 부분으로 넘어서고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강의하게 될 건도성남과 건도에 의하여 남자가 이루어지고 곤도에 의하여 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남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만물 화생의 시초이자 이게 종의 기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개사상에 있어서의 제1장의 제4절은
인간과 만물이 변화에 의하여 형태를 갖추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앞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만물이 이제는 화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체를 이뤘다라는 것은 이 화생 개념에 속하는 것입니다. 변화하여서 형태를 이루게 되고 그것이 최초에는 어느 종교에서는 아담이니 이브니 그런 문자를 쓰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도성남하고 건도에 의하여 남자가 이루어지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곤도에 의하여 하나의 여인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남녀에 의하여 여기에 남녀가 서로 합하면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만물 화생의 최초의 종의기원은 남녀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남녀에 의하여 생생무궁을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고 태어나서 끝없는 이 무궁한 종의 발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만물 화생론인 것입니다. 본의에서는 차는 변하지 성형자야라, 이것은 변화에 의하여라는 말이 다른 변화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에서 말했던 건곤으로부터 래정이라든지 풍우라든지 1월의 운행이라든지 일한일서, 추위와 더위, 이게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곧 유행인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유행에 의하여 형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의 유행인데, 이 기의 유행인데, 기의 유행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기화입니다. 기의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기의 변화에 의하여 이 형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형화 부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모든 기운이 변화를 가지면서 유행하는 그 속에서 만물의 형태가 완성되게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양절은 바로 위에 있는 이 절과 제3절과 제4절은 이 말에서 양절이 되죠. 그래서 제3, 제4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명, 역지, 현어, 실체자니 또한 주역이 이런 실체로 나타난 부분을 여기서는 밝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상문 호상발야라 위에 바로 3, 4절이니까 상문은 몇 절이냐? 제1절과 제2절과도 서로 그 의미가 밝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말 속에는 뭔 뜻이 있느냐? 여기에서 말하는 제3, 4절의 뜻은 제1절과 제2절의 뜻을 연결지어서 종합적으로 설명되고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1절로부터 4절까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우주를 형성할 수 있는 기가 변화를 가져오고 그거에 의해서 만물이 생성된 걸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주역 절중을 살펴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자의 말씀을 강의제가 인용했는데 강유상마하고 팔계상탕이라야 강유에 의하여 강유가 서로 마찰하고 팔계가 서로 동탕하면서 바로 64개가 형성되어야 방시설주자계라 하니 바야흐로 이러한 괴를 만들 수 있다라고 말한다. 바로 64개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자, 이렇게 해서
68개가 상탕해서 64개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니까 주자계류에 이 64개가 완성되어서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 속에는 무슨 조화가 일어나느냐. 64개 속에서 나, 고지, 풍정, 래정, 여, 풍우와 1월 한서지 변화가 개제 자계준이라고 해서 바로 래정으로 고동을 치고 풍으로 윤택하게 해주는 것은 생략된 것이에요. 1월이 운행하고 일한일서라고 하는 이 수많은 변화들이 그러한 이 변화들이 개제 자계중이요 모두 다 이 64개의 가운데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소리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64개가 만들어져야 바야흐로 주역괴가 다 제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64개의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느냐. 이러한 우주의 변화가 이 64개 속에 모두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이게 단순한 괴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 괴는 살아서 움직이는 변화를 가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뿐만 아니라 나, 성남, 성녀지 변화도 64개 속에는 만물이 형성하는 변화도 이 소리예요. 바로 이 괴가 죽어 있는 게 아니라 그 괴는 변화하고 그 변화의 속에 남자가 이루어지고 여자가 이루어지는 변화까지도 이끼야자가 앞에 있으면 또 야자이기 때문에 또한 야제 저계중안이 또한 이 64개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다. 바로 이처럼 64개 속에 천지의 변화와 만물 화생이 모두 다 존재한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 견조와 관열자 제도이면 바로 이 우주의 조화를 관열자라는 것은 빗장이에요. 이 빗장인데 자물쇠인데 조화의 자물쇠를 제동 바로 움직였다 하면 이 말은 조화의 그 자물쇠에 우리로 말하면 마치 스위치와 같이로 그 조화의 스위치가 발동을 해서 열렸다 하면 그 속에서 견, 허다, 물사, 도출내니 바로 64개라고 하는 것이 움직였다 하면 그 속에서 그처럼 허다한 이 세상의 모든 물사, 다시 말하면 삼라만상이 모두 다 주역 속에서 출래 나온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64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괴로 보지 마라. 64개 속에는 우주가 변화하고 거기에서 만물이 생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64개가 열려서 움직였다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우주가 그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 말 뜻이 이 뜻이에요. 64개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주역은 지시, 모사, 타적이니라. 주역이라는 것은 단 모사했다. 뭘 모사했냐? 그 우주에 이러한 생성과 변화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러한 것을 주역은 적어놨을 뿐이지 바로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천지의 모든 진리를 담아놓은 책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주역의 괴를 보셔야지 64개 그려져 있으면 마치 작대기 2개 그려놓은 것처럼 죽은 괴로 보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는 살아서 변화와 생성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오는 존재임을 눈여겨봐라 이 소리예요. 건도성남과 건도성녀는 건도에 의하여 남자가 이루어지고 곤도에 의하여 하나의 여인이 최초의 어머니가 될 수 있는 여인이 생겨난다라는 것은 이것은 통인물론지니
인간과 만물을 공통으로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물론이고, 자, 어느 종교에서 말하듯이 인간에게만 아담과 이브가 있는 게 아니라 동물에게도 아담과 이브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동물에게도 여 빈마지류요 암말이라고, 암컷말이라고 하는 것은 말에 이것은 이브예요. 이게. 그런 이유가 있고, 식물에 있어서도 심지어는 식물에도 최초의 아담과 이브라고 하는 최초의 종의기원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인간만이 남녀가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이라 하는 동식물에게 모두 다 종의 기원이 될 수 있는 남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물도 봐도 이 삼씨에도 암컷 3대가 있는가 하면 수컷 3대도 있고, 대나무에도 자웅의 유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게 남녀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 만물의 생성은 계리 음양 강유 불득이라, 모두 다 음양강유라고 하는 이 음양의 속성인 이 음양강유를 떠날 리자, 이건 도저히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이 말은 뭔 말이냐, 만물이 모두 화생해서 생생무궁한 것은 건곤이라고 하는 음양의 도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건곤에 의하여 만물은 삼라만상은 모두 그 속에서 나오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계사상 제1장 제5절이라 하는 것은 건곤생성지 공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건곤생성지 공이라는 말은 앞에의 문자에서 뭘로 나왔었냐면, 건도는 남자를 이루어 주었고 곤도는 여인을 만들어 줬다라는 것인데, 건곤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말한 게 다음이 다른 게 아니라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의 남자와 하나의 여인이 만나면서 만물이 생성되는데, 이러한 남자와 여인의 만물 생성하는 기능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남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남녀 대신 건곤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문에서 뭐라 했느냐? 건지 대시오. 건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라고 하는 것은 대시를 주관하고, 알지자가 여기에서는 직자로 나왔지만 이건 주관이란 뜻이에요. 여기에 건도라 하는 것은 위대한 시초를 주관하는 자다. 바로 건도라 하는 것은 남자를 소위 이 세상의 모든 소위 아버지의 종을 만들어준 거예요. 남자를 만들어주면서 직대시자, 가장 위대한 시작을 맡을 직자, 그걸 맡고 있는 것이 바로 곤도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달리 말하면, 지금은 여기에서 강의 안 했지만, 건도라 하는 것은 뭐냐? 만물 자시라. 만물이 모두, 만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 건도에 의하여 시작을 힘입고 있다라는 말이 그 소리예요. 건께 문헌에 보면.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의 시작을 주관해 준 자 이 소리예요. 그러면 곤도는 어떤 것을 하느냐? 곤도가 시작을 해 줬으면, 곤도라 하는 것은 시작해 놓은 것을 곤작성물이라, 곤도라 하는 것은 만물을 이루어주는 것을 짓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한 것을 완성품으로 만들어준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곤도라 하는 것은 여인을 이루어줌으로 해서 여기에서 역할이 뭐냐? 직분직자. 만물을 완성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게 곤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건곤의 기능이자 이게 남녀의 기능이에요. 바로 아버지의 역할은 뭐냐? 생명의 시작을 주는 것이고 어머니의 역할은 시작된 생명을 완성체로 만들어준 것이에요. 이게. 자, 본의에서 건지대시라는 지자는 주자, 주관이라는 뜻과 같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쉽게 말하면 도지사라고 본다고 했으니까 도지사라는 말이 도의 모든 일을 주관하는 자 이 소리예요. 지사라는 뜻이. 그래서 이 알지자는 주관할 지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는 주관하다의 뜻이 있다. 두 개를 합해 놓으면 알지자는 주관자 이 소리예요. 곤주시물이 곤도라고 하는 것은 소위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하느냐? 시물을 주로 한다. 만물의 시초를 주관하는 자다. 그래서 모든 아버지의 역할은 씨앗을 뿌려주는 것을 주로 하는 것이지 키워주는 역할은 곤도로 넘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곤도는 시물을 주로 하는데 이 시물이라는 것은 뭔 말이냐면 생물지 씨를 말한다. 만물을 발생하는 시초를 말해주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을 바꾸면 이 생명의 시작을 뿌려주는 것이 곤도의 역할이다. 곤도는 그럼 뭐냐? 곤작성지는 곤도가 그것을, 갈지자, 그것을 완성하는 것으로 일을 하는 일은, 짓는 것은 성상문 남녀이었냐라. 바로 곤도성남과 곤도성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바로 남녀에 의해서 이러한 종의 기원이 생기고 종의 기원에 의해서 생생무궁으로 이렇게 만물을 낳고 또 낳는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위에 남녀를 이어서 말한다 이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이런 남녀의 역할에 의해서 이제는 만물이 화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인간은 소위 하나의 남녀에 의하여 오늘날에 몇십억의 인구로 불어난 것이에요. 이게 우리 창밖에 있는 소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최초에는 한 그루의 어떠한 소나무가 수많은 종자로 소나무의 종자를 번식시켜 놓은 거예요. 이게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다양한 소나무의 종까지도 파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이 하나의 남녀에 의해서 시작하고 완성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건곤지리는 개, 범, 물지, 소고, 음양자, 막불여차라. 건곤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우주의 진리인데, 자, 크게 보면 대우주인데, 그러면 대우주만이 이런 생성의 공부가 있느냐? 대우주만이 이 만물을 화생하는 기능이 있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모든 물건들에게도 만물을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모든 물건들이 음양에 속한다 이 말은 뭔 소리냐면 모든 물건들이 남녀라고 하는 존재를 가지면서 생을 번식할 수 있고 종을 번식할 수 있는 것들은 다 이 우주의 세계하고 같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인간이 자손을 번성하는 것이나 천지라고 하는 부모가 이 만물을 화생하는 것이나 모두 다 이 음양의 개념에 의해서 시작하는 자와 완성자가 존재함으로 해서 대우주도 생성되는 것이고 작은 우주체인 모든 개체들도
생명의 연장과 종의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소리예요. 대체로 이 음양의 개념이 뭐냐면 양선음의요. 양이 먼저 하면 음은 그 뒤를 따라서 하는 것이고, 양시음수요. 양이 베풀어주면 음은 그걸 받아서 완성을 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면 양지 경청은 미영이요. 양의 종자의 씨앗 역시도 남자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볍고 맑은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사람의 형체나 무형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음으로 넘어가면서 중탁하게 되면서 그게 형체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이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사람이 태어난 것도 제일 처음부터 어떤 형체가 이루어져 가지고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가장 경청한 그 남자의 정기가 형체도 없는 것이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들어가서 점차 바로 형태를 이루면서 갖춰진 것이지, 이게 생명의 시작도 어떤 물체가,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다면 강아지 수컷에서 암컷 속으로 강아지 새끼를 갖다 만들어서 넣은 건 없어요. 다 경청한 기운이지. 이게 음양의 개념이에요. 주역 절중에 보면, 자, 고지 뇌정으로, 뇌정으로서 고모한다라는 그 부분으로부터 바로 지차 2구는, 이 2구에 이르기까지는 당 종이 1단이라 마땅히 하나의 단락으로 봐야 된다. 이게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있느냐? 고지 뇌정이라고 하는 것이 육자 개념이에요. 육자라고 하는 것은 6괴, 6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삼남과 삼여의 구성 요소로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 6괴가 가지고 있는 삼남과 삼여의 괴는 이 삼남 삼여의 역할은 뭐냐? 바꿔 말하면 바람이라든지 비라든지 우레라든지 번개라든지 그 역할은 전체적인 게 아니에요. 우주 유행의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분자를 쓰는 것이에요. 비가 내려주면 만물이 생겨난 것도 있지만 비의 역할은 만물 생성하는 직책에 있어서의 부분적인 것이지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레라든지 비라든지 뇌성이라든지 이런 추위라든지 더위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부분적인 것이에요. 이런 부분적인 역할을 총체로 하는 것이 있다면 뭐냐? 공권이에요. 공권이라는 것은 그래서 분자 대신 여기는 전자를 쓴 거예요. 생성의 공능을, 기능을 오로지 전유하고 있는 거고. 바로 이렇게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들이 종합하면서 만물이 생성된다라고 본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물이 생성하는 역할 분담이에요. 전체성과 부분성으로. 아래 문장은 이러한 생성의 공학 측면에서 그러면 이렇게 건도가 큰 생명의 시작을 주관하고 곤도가 만물을 만들어 주는데, 그러면 건곤이 어떻게 하느냐? 만들어주니라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랬다가는 아마 힘들어서 하느님은 지인적 몸살나서 어디 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쓴 거예요. 바로 이 공화라는 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수많은 일을 하면서도 어때요? 공화 측면에 나가보면 이간이에요. 힘이 들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곤도는 쉽게, 곤도는 간단하게,
그러한 기능으로서 만물을 화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추원한 거예요. 근원적으로 미루어서 이렇게 천지는 쉽게 표현하면 이 천지 부모라고 하면 되는데 하늘과 땅은 아버지와 어머니 역할이니까 인간 사회의 부모처럼 만물을 만들어낸다면 천지에 있는 부모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간이에요. 쉽고도 간단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 하나의 단락으로 이루고 있다. 주자왈 건지대시라 하는 것은 지주지요. 여기도 지자도 주관할 지자 뜻으로 주관한다 뜻이고, 곤이 기초요. 곤도라 하는 것은 그 처음을 주관하는 것이고 그 싹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곤작성물이란 뭐냐? 곤도라는 것은 하면의 아래 부분의 일체 자기 한 발을 주관한다. 이렇게 해서 곤도라고 하는 것이 소위 남녀이자 부모의 역할이라 하는 것이 생명의 시작과 생명의 완성체를 통해서 만물을 화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에 가면 만물 화생할 적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부모처럼 자식 낳아서 키우니라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천지의 화생 기능이 그러하는가? 그렇지 않다로 넘어간 것이에요. 이게 다음 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